네, 광주 서구 마륵동 탄약고 이전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면서 재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광산구 의회와 지역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군공항 이전과 연계되지 않은 탄약고 이전 사업은 근본 해결책이 아니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슈파는 광주 광산구 의회 진보당 소속 국강현 의원을 연결해서 지역 최대 현안으로 손꼽히는 군공항과 탄약고 이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강현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강현입니다. 네, 자 먼저 이 마륵동 탄약고 이전 사업 정말 해묵은 현안 아니겠습니까? 자, 오랜만에 2026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정부 예산에 이제 반영이 되면서 사업이 재개됐는데 탄약고 이전은 그야말로 시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기도 한데 자, 광산구 의회와 또 주민들이 나서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어디 있으신지요? 이 탄약고 이전 사업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네. 2005년에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시작해서 약 3,262억 원을 책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은 다 이미 끝난 상태이고 탄약고까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 군공항이 이전하겠다라는 이런 약속들 그리고 추진되는 이 과정에 군공항을 옮길 때 같이 옮겨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예산 낭비다 해서 잠정적으로 중단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을 놔두고 별다른 예산으로 내년부터 또 다시 15억을 가지고 이 탄약고를 이전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되냐. 광산구 주민들과 광산구 의회는 이 매번 똑같은 목소리를 통해서 또 군공항을 이전한다고 하니까 국방부에서도 중단해 놓은 사업을 네. 갑자기 이렇게 바쁘게 할 이유가 있냐. 특히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는 더욱더 이 속도를 내겠다. TFG까지 꾸려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가면 되지. 굳이 내년에 이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냐. 라는 저희들 입장을 이번에 표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주장의 또 연장선에서 광산구 의회와 또 지역 주민들은 탄약고 이전 사업이 군공항 이전 사업과 함께 연계돼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더 부연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군공항이 옮겨가게 되면 반드시 탄약고와 미사일 기지, 방공포대는 같이 따라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을 낭비해서 4km밖에 떨어지지 않는 이 광산구로 옮겨놓는다고 해서 이게 얼마나 많은 이 실익이 있겠냐. 오히려 행정력 낭비와 예산 낭비가 될 것이다. 라는 차원의 목소리를 냈던 것입니다. 네. 자, 만약에 이제 군공항 이전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네. 탄약고만 이전할 경우에 어떤 문제 예상할 수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이 군 현대화 사업을 2025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어요. 네. 말씀드렸듯이 방공포대나 탄약고나 이러한 사항들은 이전하게 되면 영내로 들어간단 말이죠. 정상 부근에 있었던 미사일 기준 이제 그렇게는 하지 않다. 내부로 들어가면 된다. 그런데 이 위험한 폭탄들을 도심 속에서 도심으로 옮기고 또다시 군 부대가 이전할 때 또 옮겨간다는 이런 천만한 일들을 행정이 그렇게 하는 행정이 어디가 있냐. 이거는 행정력 낭비 그리고 예산 낭비를 떠나서 부질없는 짓이다 라는 게 저희들의 입장이었죠. 네. 자, 그래서 광산구 의회 입장에서는 광주시의 탄약고 이전 추진에 대해서 이른바 불통행정이다 이렇게 강하게 좀 규정을 했고요. 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된 행정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자,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행정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동안 이 중단되었던 이 국방부의 탄약고 이전 사업을 예. 다른 한편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이 사업을 하면서도 아무런 설명이나 공청회가 없이 예산을 반영시켜 버렸어요. 행정은 시민을 위한 것인데 당장 당사자인 주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됐지 않습니까? 특히 주민을 대표로 하고 있는 광산구 의회에서조차 결의문을 내서 청와대나 국방부의 이전 사업은 동시에 추진돼야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사전에 아무런 이익 없이 이렇게
해버린 것은 불통 행정이다. 특히 이 사업에 있어서 탄약고 이전이 절실하게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광주시에는 또 다른 속셈이 있는 거예요. 현재 임시도로로 쓰고 있는 유니버시아드 때 썼던 임시도로가 지금 소광주로로 불리고 있는데 이게 사용기간이 이미 넘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이 탄약고 옆에 있는 임시도로는 폐쇄를 시켜야 된다라고 주문을 했거든요. 이런 주문이 있는 와중에도 그 탄약고 주변에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 건설사들의 어떤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아파트들이 이 임시도로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임시도로를 감사원의 주장대로 한다면 철거를 해야 될 텐데 그럼 새로운 진입로를 내야 되는 건설사들의 그런 부담, 예.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 이건 막대하겠죠.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부담이나 내용들을 이 당사자들끼리 이야기할 게 시민들께 충분히 소통하고 특히 대의기관인 의회와도 소통을 해서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는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져야 될 텐데 고작 15억 원이나 예산을 세워서 탄약고를 옮기겠다 하니까 이게 과연 탄약고를 옮기기 위한 것인지 도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지 이런 문제점들로 저희는 들여다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자, 우리 국광현 의원께서는 진보당 소속의 구의원이신데 현재 광산구 의회 의원들 모두 당을 떠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은 문제 인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결의안까지 내서 예.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네. 또 이렇게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다 침묵을 하고 있어요. 결의안까지는 다 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분들도 함께 동참을 하셨군요. 결의안까지는요. 맞습니다. 예. 국민들이 바라봐도 한꺼번에 이전해야 된다는 것은 자명한 상식으로 맞지 사실이거든요. 않으니까요. 예. 예. 근데 자,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또 이제 입을 다무는 것은 또 맞지 않죠. 예. 아무래도 좀 눈치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 광산 구민들, 주민들의 가장 절실한 요구라 하면 어떤 점일까요? 함께 이전하는 걸까요? 궁금한 거 탄약고가요? 그렇죠. 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시도로가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아니면 지금이라도 시작을 해야 이 임시도로가 유지될 수 있다고, 이렇게 주민들께 솔직히 이야기를 하고 동의를 구해야지 그냥 아무런 말도 없이 주민들의 이 단순한 요구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내년에 옮기기 시작하겠다 한다면 어떤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믿겠습니까? 진짜로 주민만 안전하게 보장하고 미래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이런 해법들을 행정에서 내놓아야지 주민들의 요구로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죠. 네. 자,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이 현재 박균택 의원이죠. 더불어민주당의. 네, 그렇습니다. 예, 박 의원도 우리 의원님께서 강하게 비판을 하셨던데 어떤 이유에서 좀 비판하셨는지요? 아무래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전달하지 못하고 있어서이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국회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을 해야 합니다. 특히 의회가 이 전체 의원들의 주장을 모아서 어떤 결의안을 내고 했다 한다면 박균택 의원은 그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서울에 파견된 지역의 파견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지역 주민들이나 의회에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것이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해서 저희들이 비판을 했고요. 예.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그런 행정 혼자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뜻을 어긴다 한다면 이거는 올바른 정치인이 아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 군공항 이전과 또 탄약고 이전 이 사업 모두를 그야말로 조화롭게 솔로몬의 지혜처럼 캐도남마처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원칙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첫 번째는 이미 군공항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대통령 직속급에서까지 달라들 정도로 네.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다면 군공항과 탄약고는 반드시 동시에 이전을 해야 합니다. 위험천만한 이
그 전쟁 무기들을 도심에서 도심으로 옮기는 3번을 반복해야 되는 이런 사업들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주민의 의견을 최선을 두는 이런 조치가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와 광주시 그리고 광산구, 전남이 책임을 분담하고 대등하게 이런 협의 기구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 3가지는 기본 원칙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어떤 문제들을 풀어나가야지 일방적인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자, 어찌됐든 간에 정말 지지부진했던 군 공항 이전 문제, 또 이제 탄약고 이전 사업도 하나의 연장선에서 좀 관심 있게 포함되어야 될 사업인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이 사업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광주 방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숨통이 트이는가 싶었지 않나 싶은데요. 현재까지의 좀 모습에 대해서 어떤 평가하고 싶으신지요?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는 것은 아주 긍정적입니다. 네. 그러나 아직까지 실질적인 성과는 없습니다. 예. 지시만 있고 실행이 따라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주민들의 불신과 피로감은 더 쌓여갈 것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안들을 광주와 전남이 만들고 중앙정부가 보태는 이런 계획들이 서둘러서 나와야 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광주에서는 군 민간공항 통합 이전 대신에 임시 방편으로 광주공항이 존치 그리고 국제선 부활 등에 대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이 목소리가 이처럼 힘을 얻고 있는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부분들은 군 공항 이전이 지연되니까 현실적인 대안처럼 포장되는 겁니다. 예. 그러나 이는 지역 갈등만 키우고 근본 문제를 회피하는 위험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보여져요. 광주시는 무안공항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협력을 해야 하고, 지역 여행사들이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지역 화학 측면에서도 그렇게 합당하고, 그렇게 해야 무안 국민들이 마음을 얻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자, 현재 뭐 중앙정부도 그렇고요. 광주시 또 광산구의회 주민사회 입장차가 첨예합니다. 자, 이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대안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먼저는 이 대통령이 나선 만큼 중앙정부가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실 주도로 TF가 구성되고 그 어느 때보다 군공항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저는 군공항과 연계된 이런 탄약고 포사격장, 방공포대 이전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군사시설 이전 계획, 이런 것들이 수립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국방부와 광주시는 또 주민 참여 보장을 그런 원칙들을 지켜야 되고, 광산구와 전남이 대등하게 협의하는 그런 기구가 또 필요합니다. 군사시설 이전은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도 이전되기까지는 오랫동안 시간이 필요한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렇죠. 예. 그 기간 동안 충분히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 개정, 주민 지원 사업이 병행되었을 때에 받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도 그나마 안심하고 받을 수 있고 생각들도 달라질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소음 피해 보상만 하더라도 20년 전에 뭐 보상을 해줬던 그 금액이 지금도 똑같고, 뭐 광주, 수원, 대구와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다르고, 이런 부분도 법 개정을 통해서 완성되었을 때에 받으려고 하는 지역들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마음을 놓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의원님 끝으로 이 군공항과 탄약고 이전 그리고 민간공항 문제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 그야말로 말처럼 광주 전남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 어떤 좀 양 시도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한 말씀 주시겠습니까? 지난 8월 말에 광주와 전남은 특별광역연합 출범을 했어요. 예. 거기에 또 합의하고 장기적으로는 행정통합까지 내다본다는 발표였다고 보는데, 군공항과 탄약고 이전 그리고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광주 전남의 미래와 직결된 사안이만큼 꼼수와 이런 불통 대신에 상생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정당당하게 풀어가야 될 문제다. 어떤 문제에 걸림돌이 생기면 주민들과 기관에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이런 대화의 자리 그리고 상생의 자리, 이게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말 해묵은 군공항 이전 문제, 탄약고 이전 문제 등이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좀 어떠한 방향으로 좀 풀어나갈지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의회 진보당 소속 국강현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